사람이 다른 생물과 유전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내용의 만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만화 속에 스며든 진화론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우는 기독 NGO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음 세대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사람이 곤충이나 동물과 유전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내용의 만화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고가 다음 세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교과서에 이어 만화에 스며든 진화론적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선 인간과 곤충,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즉 혼종을 소재로 한 만화들이 인기입니다. 이 웹툰들은 곤충과 인간의 유전자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이 애니메이션에선 인간과 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늑대 인간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가상현실이지만 모두 새로운 종의 탄생을 보여주는 진화론적 사고가 바탕이 됐습니다. 생물마다 염색체의 숫자가 다 달라요. 동일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 종들끼리 만나야지만 자손이 만들어져요. 두 종이 만나가지고서 새로운 거가 탄생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러한 웹툰의 노출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웹툰을 본 적이 있고 그중 절반은 하루에 3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단순한 만화일 뿐인데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진화론적 사고가 다음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아들의 발달적인 어떤 특징 중에는 유아들은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오랫동안 잠재되어져서 성장하고 나서도 아이들에게 굉장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량이 급증하는 요즘 다음 세대들이 비과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와 목회자 모두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박재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목회자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상부터 충족 요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자 확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원천징수를 해온 목회자의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오는 5월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비과세 소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과 같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상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근로장학금,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하면 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전쟁 등으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10,000개의 학교를 세우고 있는 기독 NGO가 눈길을 끄는데요. 신앙을 가진 인재를 키워 현지 선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학교에 다니는 아야 학생입니다. 난민 신분이라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독교 NGO 드림스 드림이 지어준 학교 덕분에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드림스 드림은 캄보디아와 네팔, 시에라리온 등 저개발국에 10,000개의 학교를 짓는 게 목표입니다.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6개국에 51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에선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고 주일엔 함께 모여 예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며 현지 선교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시선을 저는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지요.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떠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할 거죠. 언제까지 할 거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드림스 드림 임채종 대표는 현지 여건에 맞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 스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스쿨, 푸드 베이커리 스쿨 등 특화된 학교를 세워 신앙을 가진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이들 학교도 다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양성되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열방까지 복음이 효율적으로 잘 전파되겠죠. 드림스 드림은 운영비 없이 후원금 전액을 학교 건립에 사용합니다. 학교 수업도 상당 부분 재능 기부로 이뤄집니다. 현재 학교 건립을 기다리는 지역은 102곳. 임 대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30년까지 계획했던 100개 학교 건립이 올해 안에 가능해졌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한 다음 세대 목회자 성령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만 50세 이하의 목회자와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 강사로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목사 등이 나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할 목회 전략을 공유합니다. 컨퍼런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친 뒤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인 3월 이전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 3분기인 9월까지 만성질환자와 19세부터 64세 이하 성인 등에 대한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2%로 연속 내려간 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1%와 1.1%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마이너스 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 방식은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으로 자영업자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규모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만 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지난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전년보다 18% 늘어난 8,900여 건, 서울이 23%가량 증가한 4,700여 건, 인천 2,800여 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달걀 5만 톤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매몰 처분하는 닭이 늘면서 달걀 소비자 가격이 평소보다 26%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 민생대책으로 27일부터 신선란 14,500톤과 달걀 가공품 35,500톤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달걀류 무관세를 적용한 뒤 시장 동향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 2차 접종자에 대한 세계 첫 코로나19 감염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의료관리기구 마카비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의 감염률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접종 일주일 후 12만 8천 명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감염률로 환산하면 0.015%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면역학자인 바일란 대학 시릴 코엔 교수는 조사 기간 일반 인구의 감염률은 0.65%였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백신의 효능은 화이자 측이 제시한 95%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성과 반대의 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 원상 회복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더 강력하며 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차별적이고 국가 안보에 해롭다며 이 조처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동부와 서부 지역에 대거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와 일본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 대결을 펼친 이후 드러낸 중국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6일 중국군이 산둥 지역 훈련장에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여러 기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군 항모를 가능한 멀리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우려를 딛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완벽한 성공이라는 영예를 안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중국인의 지지 덕분에 올림픽 준비 작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통풍 치료제인 콜키신이 코로나19의 증상 악화와 사망 위험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심장연구소 장클로드 타르디프 박사는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타르디프 박사는 코로나19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콜키신이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콜키신은 또 심근경색 등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청년의 전국연합회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2021 청년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년 발굴 프로젝트는 세계선교협의회의 선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 리더십 강화가 목적입니다. 에큐메니컬, 경제, 성인지 감수성 등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교육합니다. 참가 대상은 통합교단 소속 청년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부의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 200여 교회 연합기구인 해운대 기독교협의회가 해운대구청에 1,0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0대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많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조현석 해운대 기독교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점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에 회원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 후원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김현우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인코딩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EMT 선교회의 서종현 선교사가 신곡 아름다운 변증을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CCM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부른 민호기 목사와 협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역자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선교 사명이 시들고 있는 이때 아름다운 변증을 통해 다시 한번 선교 영성의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선교단과 미랄복지재단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의 공동선을 향해입니다. 은혜와 선물교회 담임 송용원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미랄 공동체가 품어야 할 공동선의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미랄 선교단과 미랄복지재단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장애인 선교와 복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동선을 모색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오늘 기사에선 만화 속에 있는 진화론적 요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진화론적인 요소들이 발견됐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